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타로입니다. 오늘 드디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뉴페이스, 새로운 연애운이고요. 여러분들 아주 후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후기 많다고 할 때마다 꼭 이제 구독자분들이 꼭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아, 지우님, 저도 진짜 좀 후기 좀 달아보고 싶네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꼭 후기 쓸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후기 쓰러 올게요. 막 이렇게 다짐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좋아요. 다 좋고, 내 때에 따라서 내게 맞는 시기에 맞는 인연이, 시절 인연이 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이 리딩을 함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올려드리는 이유는 그때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모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딱 하나 리딩하고 끝 이게 아니라 매달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카드들로 어떤 사람, 어떤 성향의 사람, 어떤 직업의 사람들이 나와 연이 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매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정말 나의 짝이 있다라고 하면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부터도 이 리딩 들을 때 제가 꼭 팁을 알려드리죠. 기분 좋게 들으세요. 기분 좋게. 막 부정하면서 들으실 필요 절대 없어요. 저는 부정하면서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뉴페이스 리딩, 특히나 이 모든 리딩을 들으면서 자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거면 안 듣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들을 것이라면, 맞아. 나 진짜 이런 사람 생기면 너무 좋겠다. 맞아. 나 이런 사람이랑 이렇게 연애하면 진짜 행복하지. 아, 맞아. 완전 즐겁지, 재밌지. 이렇게. 뭔가 설레이는 마음, 흥분되는 마음, 좀 이렇게 두근두근되는 마음. 이런 연애세포 막 다 끌어와. 다 어디서 막 다 있든, 막 저 장롱 속에 있든, 침대 맡에 있든, 막 연애세포, 웬만하면 다 잊혀졌던 연애세포 다 끌어와서 이 리딩을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지우님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시나요? 막 이런 댓글도 많이 봤는데,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다 상관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들으셔도 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맞는지 들어보셔도 되고, 뭐 썸남이나 썸녀가 두세 명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 이 중에서 내가 누구랑 맞는지를 보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이 리딩 들으면서 이 사람은 이 세 명 중에 딱 A라는 저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자유라는 거. 대신 이제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 모든 리딩을 들으실 때 재밌게 즐겁게 저랑 같이 좋은 호흡, 긍정적인 호흡으로 같이 가주세요. 제가 이거 리딩할 때 여러분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1번 분이 내 앞에 있다, 2번 분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계속 리딩하거든요. 이거 카드 펼쳐놓고 리딩할 때도 제가 계속 그 손이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계속 제가 허공에 손을 대면서 설명하면서 내 앞에 누군가가 앉아있다 생각하고 리딩해요. 1번 분이 실제로 앉아있다, 2번 분이 실제로 앉아있다. 계속 설명하듯 리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 같이. 이 주파수 같이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후기 쓸 수 있어요. 후기 쓸 수 있다고. 후기 자꾸 뭐 언제 써요? 막 이러는 거 하지 마세요. 후기 쓸 날이 올 거야. 제 리딩 계속, 어차피 저 계속 평생 할 거니까, 저랑 같이 계속 가신다면, 언젠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네? 무슨 대박 소식 이런 것도 다 받고 하실 수 있으니까, 재미난 마음,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리딩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후기가 진짜 증명하는 저의 어떤 이 시그니처 뉴페이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제가 늘 리딩 초반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끌린다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카드가 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야 라고 카드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카드가 끌리는 것이니까 끌린다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어떻게 만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는요, 진짜 우연히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게 내가 일하는 곳에 그 사람이 오거나, 그 사람 일하는 곳에 내가 가거나, 약간 이런 식. 사내 연애일 수도 있지만, 사내 연애가 아니라 그래도, 공적으로 알던 곳에서 내가 사적으로 방문하다가 만나는 그런 루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사내 연애일 수도 있는 거고, 플러스 일과 관련된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 일과 비슷한 직종의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일과 관련돼서 이제 계속 연관되는 어떤 카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간혹 소개팅일 수 있는데, 소개팅으로 만나시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소개팅에서 결국에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그 사람이 관심 있는 분야라던가, 우리가 일적으로 되게 비슷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거나, 혹여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일, 내가 했던 일이 같을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경험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 근데 상대도 어릴 때 놀이공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다. 뭐 약간 이런 식이라거나.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간 일적인 부분에서의 우리가 통하는 그런 루트가 있어요. 만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사내 연애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공적으로 알게 되는 거는 어떤 예시를 제가 들어드려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가게를 운영해요. 식당을 운영하는데 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카운터를 보고 있었어. 내 식당이라서. 카운터 보고 있는데 손님으로 왔어요. 네 이러고 이제 다 해줬어. 근데 갑자기 그 손님이 다음에 오더니 음료수 같은 거 갖다 주더니 거기에 쪽지에 자기 번호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엄청나게 되게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런 게 또 있었었던 게 있고, 또 한 번은 정말 어떤 예시가 있었냐면, 이 친구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 업무를 봤어요. 근데 은행 업무를 보고 있다가 이제 뭐 그러고 이제 그 근처에 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서점이나 뭐 레코드 가게였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갔다가 이 은행원을 본 거예요. 실제로 자기를 담당해주는 은행원을 본 거예요. 은행 직원을 거기서 마주친 거예요. 사적으로 마주친 거야. 분명히 나는 업무적으로 가서 보고 인사하고 그랬던 게 끝인데, 이 사람을 사적인 곳에서 한 번 더 만나게 되면서 인연이 됐던 그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제가 늘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후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막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되게 다양하게 다른 루트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람들은 인연이 닿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만 계속 있겠다. 나 아무 데도 안 나가. 집 일. 나 어디도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만 아니라면 기회가 있다. 우리 1번 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인연이 닿을 수가 있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무자르듯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칼로 이렇게 확 무자르듯이, 뭔가 정말 단칼에 딱 자르듯이. 그래서 이제 말이나 단어, 이렇게 대화하는 거, 대화 패턴이나 말투나 약간 이런 게 막 상냥하고 부드럽고 이러기보단 좀 딱딱할 수가 있고, 뭐 로봇 같을 수도 있고, 무슨 마치 입력값 하면 입력값 나오듯이. 근데 그게 여자고 남자고 할 거 없이. 남자라고 뭔가 로봇 같고 여자라고 다 상냥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되게 딱 그냥 할 말만 하고 그래 그리고 감정을 좀 무덤덤한 그런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 중에서는 또 너무 상냥하고 섬세하고 여자보다 더 상냥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다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런 리딩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 선입견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무덤덤하고 그러면 여자가 그럴 일은 없겠네?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자든 남자든 1번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약간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향에서 조금 이렇게 단칼에 좀 거절하는, 단칼에 선택하는 이런 게 좀 보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할 때는 뭔가 대화가 막 주거니 받거니 막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막 여기까지 가고 거기까지 얘기가 흘러가고 이러려면 1번 분이 약간 그런 이야기꾼이어야 돼.
그리고 오히려 1번 분이 재밌고 1번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걸 막 너무 좋아해. 그러면 상대방하고 되게 잘 어울릴 수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은 들어주는 편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 그렇구나 이러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우리 MBTI로 치면은 뭐 T 성향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F나 T나 뭐 그거는 뭐 또 사람 차이니까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1번 분이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정말 찰떡궁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막 완전 이야기꾼이야. 막 얘기가 너무 재밌어. 내가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 막 나 세상 수다쟁이야. 그러면 우리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상대방은 나의 어떤 이런 재미난 이야기, 내가 자기를 웃게 해준다. 이런 거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느껴서 나에게 반하게 된다라는 카드가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성격 자체가 원래 조금 감정적으로도 많이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우리 1번 분이 좀 이 사람을, 상대방을 많이 좀 도와준다, 좀 케어해준다라는 것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상대가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불만이나 서운한 거나 좋아하는 거나 이런 거를 티를 잘 못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서 우리 1번 분이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상대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할 뿐이고 이렇게 조금 원래 성격이 이렇게 호불호가 딱 강하고 요럴 뿐이지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척하고 막말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자, 고백은 아마 상대방 쪽에서 의외로 먼저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번 분이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막 여지를 줄 수 있겠죠. 막 좀 내가 외모적으로, 우리 서로 외모적으로 좀 끌린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외모적으로 끌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서로 막 눈빛을 교환하는 거야. 괜찮은데? 정말 내 스타일이고 완전 나랑 좀 만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막 이런 기분이 막 몽글몽글 들어와.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상대가 그걸 딱 캐치하고, 그리고 우리 1번 분의 어떤 이런 대화하는 모습, 얘기하는 모습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그런 거 딱 보고서 이 사람이 관심이 있다. 나 그쪽한테 관심 있다. 아니면 뭐 밥이나 먹자. 차 한 잔 마시자. 뭐 끝나고 저녁 드실래요? 라든지 뭐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든지 제가 좀 그쪽 동네로 놀러 갈까요? 라든지 의외로 이 사람이 먼저 뭔가를 표현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되게 1번 분 입장에서는 의외일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막 이렇게. 근데 그게 의외는 아니다. 저 사람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두 사람의 연이 닿는 거 굉장히 따뜻한 날씨다, 포근한 날씨다라고 나와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뭐 다 상관없지만 좀 맑고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자체가 굉장히 포근하고 맑은 날에 우리의 연이 이어질 확률이 높고, 혹은 우리가 그때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하거나 우리가 사귀게 되는 1일 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상대방의 직업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좀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말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많이 사람들한테 본인의 카리스마를 좀 많이 보여줘야 돼요. 리더의 격이라든지 관리자의 격이라든지 CEO의 격이라든지 뭐가 됐건 팀장이라든지 뭐 매니저라든지 뭔가 본인이 이걸 다 끌고 가야 되는 그 정도의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사람들한테 늘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회사원이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이 사람의 위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이러고 뭔가 오더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처리해주고 꼼꼼하게 뭔가를 해서 주고 보내주고 이런 직무가 아니라 내가 다 끌고 가고 결정권은 결국엔 나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좀 케어해줘야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주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 직업이라 보시면 돼요. 그게 장사든 영업이든 직업 종류는 다양하니까 제가 직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서 이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 1번 분하고의 만남이 좋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평소에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러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일에다가 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적인 데에선 좀 가만히 있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고 싶고 좀 가끔 나도 애기처럼 위로받고 싶기도 하고 징징거리고 싶기도 하고 막 징징댄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잖아. 밖에서 이제 너무 많은 에너지와 힘을 쏟으면 집에서는 응원받고 싶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서는
좀 기대고 싶고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 1번 분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정말 큰 위로, 정말 큰 감동을 받는다, 사랑을 느낀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절대 1번 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연락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외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약간 쌍꺼풀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 좀 순한 눈, 순딩한 눈 자체가 되게 순딩순딩스럽다. 근데 이게 쌍꺼풀이 있어도 순둥순둥한 눈들이 있어요. 아시죠? 약간 맑고 순둥순둥하고 귀여운데 막 속쌍꺼풀 있거나 쌍꺼풀 있는데도 순둥순둥한 눈들이 있고 쌍꺼풀이 있는데 막 우락부락한 눈들이 있거든요. 근데 쌍꺼풀이 있든 없든 무쌍이든 되게 눈 자체가 되게 순둥순둥하다. 눈 자체가 작거나 눈 자체의 선이 되게 얇거나 뭔가 이렇게 좀 순둥해 보이는 그런 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좋아요. 어찌됐건 이 사람 직업적으로 말하고 전달하고 끌고 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목소리, 음성에 관련된 카드가 나온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보이스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게 또 하나의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옷도 깔끔하게 잘 입어요. 옷 입는 것도 1번 분의 취향이 맞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려는 경향이 좀 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외로 이성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동성 친구들도 포함이지만 친구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만나는 몇 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막 사람들하고 매번 만나는 막 이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미리 연애를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하고 내가 대화 코드가 되게 잘 통하거든요. 우리 둘이 어떤 느낌이냐면 대화를 막 해요. 대화를 막 하는데 대화가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전화를 못 끊어. 막 전화를 계속해 새벽 내내. 통화를 막 5시간, 6시간에 안 끊어져, 안 끊겨. 대화가 너무 재밌어. 그리고 동성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이 사람하고 얘기할 때. 심지어 대화가 아쉬워가지고 자리를 더 만들어. 막 애프터 신청을 해. 대화가 아쉬워서 한 번 더 보자 그래. 밥을 먹다가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이에요. 대화가 너무 잘 되니까 갑자기 밥을 먹어요. 처음에 이제 그냥 그랬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서로 고민 얘기하고 막 있는 얘기해. 또 갑자기 가족 얘기 나와. 갑자기 부모님 얘기 나오고 현재 사실 내가 막 이런 고민이 좀 있어서 요즘 약간 직업적으로 좀 그런 게 있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상대도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해요. 뭐야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랑 얘기가 잘 통하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얘기를 또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화 끝나기 아쉬운 거지. 이제 왜냐면 이 밥 다 먹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커피를 좀 마시러 가실까요? 아니면은 나가서 공원을 좀 걸으면서 얘기하실까요? 근데 또 좋대. 왜냐면 그 사람도 아쉽거든. 그래서 서로가 대화가 아쉬워서라도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외적으로도 끌리는 게 있는데 초반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2번 분도 상대방도 내 이상형인가? 라는 게 긴가민가 들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첫눈에 바로 반한다는 아니에요. 이 케이스는. 이 사람이 훈훈한 것도 맞고 괜찮은 것도 맞고 객관적으로도 뭐 예쁘거나 잘생겼거나 이 정도면 진짜 호감형인 게 맞는데 이 사람이 내 이상형인가? 내가 성적으로도 끌리나? 이런 고민을 좀 해봤을 때 약간 긴가민가 한 게 있을 것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첫 만남의 첫 타임에 바로 이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딱 끌리는 그런 느낌은 아닐 수가 있고 얘기를 하다가 첫 눈에는 아닌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겨 보이지?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 세상에
이 사람이 내 짝인가 보다. 세상에 이 사람이 내 인연인가 봐. 얘기 왜 이렇게 잘 통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누가 대화를 주도할 것도 없이 서로가 얘기가 굉장히 잘 통할 거고, 두 분 다 굉장히 가정적인 느낌의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두 분 다 결혼 정년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을 이 사람을 만나고서 내가 결혼 생각이 없던 사람도 결혼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거나, 마침 결혼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왠지 결혼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친해질 거예요. 첫눈에 이상형, 외적인 이상형으로 바로 반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빠른 시간에 두 분이 친해진다, 가까워진다. 그리고 서로가 결혼 정년기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결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라면 결혼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없겠어 라는 생각이 들거나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분이 상대방을 딱 봤을 때 상대방의 외적인 분위기나 이런 성격적인 부분에서 저 사람 되게 약간 기가 세 보일 수가 있어요. 되게 나보다 강해 보이고 인상도 좀 세 보인다거나 인상이 강해 보인다거나 저 사람 보통 아니겠다. 어디 가서 저 사람은 누구랑 싸울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사람은 절대 지지 않겠다.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상대방의 외적인 분위기가 되게 좀 차갑기도 하고 좀 이렇게 세게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화려하게 생기기도 했고 잘생기거나 정말 예쁜데도 그분들 중에서도 되게 화려하고 이렇게 기운이 좀 세 보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럽게 생겨도 기운이 세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게 생겼다라는 게 꼭 막 뭔가가 불편하게 세게 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기운 자체가 강하게 생겼다. 강한 기운이 있게 생겼다. 보통은 아닌 것 같다. 어디 가서 손해보거나 피해보거나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거나 요럴 인상은 아니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상대방의 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번 분이 상대방을 봤을 때 근데 왠지 저 사람이 나한테도 마음이 크게 없는 것 같단 말이야. 왜냐면은 인상 자체도 그냥 이렇게 딱 별로 막 크게 웃고 있지도 않고 강한 기운도 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건가? 아닌가? 약간 긴가민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나에게 다 져주고 나에게 다뤄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둘이 되게 찰떡궁합이에요. 대화도 되게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외모만 좀 그럴 뿐 대화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 사람이 그냥 막 나한테 다 져주고 싶어 해. 막 나한테 다 자존심이고 막 그런 뭐 자격지심까지는 아닌데 자존심이고 뭐고 이런 거 사회에서 이 사람이 막 자기 일을 하느라 보여줬던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어진대요. 여러분만 보면. 우리 이번 분만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시니컬하고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면서도 우리 이번 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져. 애기야. 완전 어린애야. 사춘기애야. 사춘기는 좀 힘들다. 그죠? 사춘기는 빼자. 사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사춘기인 애처럼 다루기가 힘든 사람인데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게 우리 이번 분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이 사람의 직업적인 특징에서 돈을 좀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돈에 대한 센스가 있고 재테크, 부동산, 땅,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금융권 이런 종사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돈에 관련돼서 뭐 회계, 세무 이런 쪽에서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산 이쪽에서도 좀 관리를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은행에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많겠죠. 직업적으로 금융권 종사자인 분들, 금융 종사자분들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보험 관련해서도 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총무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딱딱 계산을 맞춰가지고 뭔가 처리해줘야 되는 일이라거나 숫자를 계속 봐야 되는 직무나 업무에 있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변호해주거나 케어해주거나 챙겨줘야 되고 대신 뭔가를 말해줘야 하는 어떤 이런 변호를 해줘야 하는 일 이쪽에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전문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돈과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이 사람의 직업 자체가 전문직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이 상대방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반하게 되는 포인트 자체가 내 배려심이고 내가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재밌게 들어준다는 점. 그리고 둘이 대화 코드가 굉장히 잘 통해요. 나이 차이가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나이 차이는 내가 많거나 상대가 어리거나 상대가 많거나 내가 어리거나 약간 나이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다. 동갑의 느낌은 아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동갑이나 다름없어. 둘이 너무 편해. 나이 차이가 좀 나도 단 한 살이든 심지어 뭐 4살, 5살, 뭐 6살, 7살 차이, 뭐 10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 커플 느낌이 아니라 진짜 부부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예 정말 결혼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코드가 너무 잘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하고는 정말 상관없이 이렇게 좀 결혼까지도 진짜 실제로 얘기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두 분이 가을, 선선한 날, 좀 시원한 날 이럴 때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을이든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 중에서도 꽤나 시원한, 가을로 가는 시원한 날이 있을 거고, 특히나 가을이 전 제일 기대되고, 봄이라 그래도 초봄 요럴 때 우리 인연이 닿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 같은 경우는 몸도 되게 좋아요. 좀 관리도 좀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이번 분 만날 당시에는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살을 열심히 빼고 있다거나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챙기고 있다거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 카드 보면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 우리 3번 분이 상대방, 이 사람 만나게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라는 카드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어요.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된다. 그리고 내가 뭔가 소비나 이런 것도 좀 절제하게 된다? 약간 이거 독특한 특징이긴 한데 소비 습관 이런 게 상대방 만나면서 굉장히 많이 잡혀진다 이런 것도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워낙 좀 꼼꼼하고 재테크나 뭐 이런 것도 좀 잘 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소비 습관 자체가 상대방이 굉장히 올바른 뭔가 사치 안 부리고 약간 충동구매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소비 습관도 조금 줄어들고 어떻게 해야 뭐 인생을 조금 더 내가 벌고 있는 이 돈과 이 자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건설적으로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참고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존경하게 되는, 근데 되게 같은 또래라고 보여지거든요. 나이 또래가 엄청 차이가 막 많이 위아래로 너무 많이 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같은 또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왜, 야, 그때 당시 이런 TV 프로그램 유행했잖아 하면 상대도 알 수 있고, 야, 뭐 그때 당시 뭐 이런 거 되게 뭐 군것질 이런 거 유행했잖아, 아니면 뭐 그때 당시 이런 거 장난감 유행했잖아 하면 상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또래라고 보여지고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만나게 되냐, 어떻게 연애를 하게 되냐라고 하면 친구의 소개라거나 가까운 친구의 소개, 친구의 친구 뭐 이런 거, 지인의 친구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동료나 지인이야, 별로 안 친해. 근데 안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는 친한 친구를 나랑 소개시켜주거나, 아니면 상대방하고 내가 정말 친해, 우리 친구야. 그래서 친구끼리 막 놀다가 너 이 사람 소개받을래? 해가지고 소개받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발전하거나.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만 무조건 발전하는 다가 아니에요. 여러 옵션이 있지만 친구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친구가 소개시켜준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받거나, 내 친구들 중에 모여 있다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놀러 간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거나 하여간 친구가 엮여 있어. 이 사람과 내 관계는 친구가 엮여 있어요. 아무튼 내 친구거나 그 사람의 친구거나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거나 이런 스타일이에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만나거나 친구들이랑 뭐 하다가 만나거나 이렇게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확장이 된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다라고 나와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연애 생각이 별로 없었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성에게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성격도 그렇고 좀 부들부들하고 무던하기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거친 성격이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가 되게 평화주의자고 거친 성격도 아니고 좀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독 중재하는 스타일의 사람 있죠. 이런 것들 좀 중재하고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끔 해주고 중재자 역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얘랑은 좀 별로 안 친한데 얘가 중간에 있으면 나도 나갈게. 이런 스타일의 친구들 있죠. 꼭 중간 역할 해주는 그런 스타일의 친구예요. 이 상대방의 성향이. 그래서 우리 3번분의 연인은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역할을 잘해서야. 막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뭐하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야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친구들 사이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늘 있어서 친구가 주변에 끊이지 않을 수 있고 이성들도 이 사람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을 좋아한다. 왜냐면은 너무 까칠하거나 너무 들이대거나 막 이런 지나친 성격이 아니라 되게 노멀한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 곁에는 담백하게 또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상대방이 좀 학식이 깊어요. 그래서 학벌이 좋다거나 학식이 깊다거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다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다거나 대학원 졸업을 했다거나 뭐 석박사 여기까지 나왔다거나 이럴 수 있는 아니면 이걸 준비하거나 이게 꿈이다라고 현재 계획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도 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교육 쪽에도 직업적인 것에 좀 관련이 있어요. 책을 많이 보거나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파고들어야 되는, 계속해서 공부해야 돼. 뒤처지면 안 돼. 계속 공부하고 세미나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 직업. 똑같은 디자이너라 그래도 세미나 계속 참여하고 새롭게 나오는 거 박람회 가고 이러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닌 분들 계시죠. 똑같은 디자이너여도 디자이너로서 겸 선생님인 사람이 있고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직업 자체는 우리가 굳이 교육이라 그래서 무슨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만 볼 순 없어요.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다 공교육, 사교육 다 포함이지만 그걸 떠나서도 내 직무, 직업 이 특성과 상관없이 직종과 상관없이 이 사람은 누굴 가르치고 코칭해주고 티칭해주고 교육을 계속 받고 교육을 계속 해야 되고 본인이 계속해서 습득해야 되고 학벌적으로 학업적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내야 하는 그런 성향들이 좀 많이 보여져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흘러가던 연애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약간의 거리도 좀 보이기 때문에 거리적인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운명적인 만남이라서 이 만남은 한 번 있다가 한참 동안 또 서로 연락을 안 했다가 다시 또 극적으로 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근데 그때는 이미 서로가 마음이 있어서 서로 연애를 하자 라고 아예 말을 하고 연애를 하게 되는 그런 시점까지도 올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하고 처음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친구였든 친구가 아니었든 간에 그래서 그냥 만났어. 괜찮아. 상대방 외모도 훈훈하고 괜찮고 좀 귀염귀염한 상이고 웃는 상이거든요. 상대방 특징. 이거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 특징 웃는 상이고 피부 완전히 하얗거나 완전 구릿빛이거나 극단적일 수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클 수도 있고 팔다리 쭉쭉 좀 뻗어있는 그런 스타일일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과 내 사이에 시간이 한 번쯤 흘러간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 만남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은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나를 만날 때 굉장히 바쁠 수 있어요. 확장의 운도 카드가 계속 같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바쁠 수가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꽃
카드 보이시죠? 굉장히 바쁘고 근데 우리가 계속 얽힌다는 거예요. 바쁘고 확장해 나가느라 바쁘고 심지어 우리 3번 분도 바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얽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란 기분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이 안에서 계속 같이 할 거란 기분이 들어요. 그걸 계속 부딪혀요. 우연히 반복이 되고 약간 이런 것도 몇 번씩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나는 운명인가 보다. 이 사람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나 보다. 이렇게 되고 얽혀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3번 중에서는 내가 이 사람과 조금 떨어져 있었다 그래도 이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게 어색하지 않은 게 얽혀있는 친구, 얽혀있는 모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다시 이 사람과 같이 어울리게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 사람과 같이 또 만나게 되고 우연히 또 뭐 어떻게 저렇게 해갖고 안 만나게 됐는데 다시 또 만나게 되는 이런 자리가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계속 만나게 되고 보게 되다가 그러면은 우리 한번 뭐 연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거나 요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이 날씨나 뭐 계절 요런 쪽으로 보면 저는 여름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두 분이 3번 분의 생일이 여름이거나 상대방의 생일이 여름이거나 아니면 우리 둘이 첫 만남이 여름이거나 다시 만나게 돼서 사랑하게 되는 날, 연애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날이 여름이거나 뭔가 되게 여름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두 분의 시기 자체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4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의 상대방은요, 나의 미래 연인, 나의 애인은 능력자예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 가진 재능도 굉장히 많고 능력도 많고 이 사람이 가진 재산, 뭐 자산도 많을 것이고 본인이 쌓아놓은 부가 있거나 자수성가했거나 아니면 가족, 집에 돈이 되게 많거나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굉장히 좋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사람의 배경 자체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 벌써부터 이제 그 어떤 능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요, 일단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믿음 카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4번 분이 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을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바로 만나가지고 뭐 우리 바로 사귀읍시다. 연애합시다. 이렇게 해서 연애를 시작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바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 사람을 위해서 인내해줘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어떤 걸 근거로 믿음 하나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과 만났다가 우리 뭐 사귀자는 얘기까지는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사귀자는 말을 하기 전까지 썸을 오래 탄다거나 연락하는 기간이 오래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내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좀 많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4번 분 중에서 지우쌤 저 진짜 기다리는 거 질색이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무한대로 무슨 내 연락을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상황 자체나 상대방이 바쁘고 이렇게 조금 여기저기 좀 다녀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내 상황이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4번 분도 바쁠 수 있는 시기에 두 사람이 좀 함께 만나게 되는 루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둘 사이에는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초창기에 조금 필요할 수 있고, 연애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연애의 중간 과정에서도 믿음 하나로 인내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건 본인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상대방이니까 내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다. 우리 똑같은 거거든요. 4번 분이 바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바쁠 수도 있는데, 카드에서는 어쨌든 상대방 자체의 어떤 이 능력치 자체가 장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쁠 거예요. 그리고 4번 분 자체도 놀고 가만히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는 시기에 내가 하나의 잡을 두고 투잡 혹은 부업 혹은 제2의 직업에 투자하게 되는 시기다. 그 시기, 혹은 내가 이사를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해외로 잠깐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바쁘고 움직임이 많은 시기인데, 내가 하나를 잡고 있음에도 욕심을 내는 시기란 말이에요. 우리 4번분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이 만나는 타이밍 자체가 서로가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 다음에 언제 볼게요 하고 바로 다음 주에 연락해서 그 근처에서 식당에서 밥 먹고 레스토랑 가고 펍 가고 와인바 가고 차 마시러 카페 가고 요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다음 약속 한번 잡는데도 시간과 타이밍과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믿음 하나로 그거를 해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두 사람이 연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중요한 건 나한테 믿음을 진짜 잘 줘요. 이 사람은 나한테 어디 가면 어디 간다, 지금 뭐 하고 있다,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 밥 먹고 있다, 사고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나한테 다 얘기할 거라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고, 물론 그러면서도 다른 거 할 거는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나한테 믿음을 준다는 카드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나조차도 4번 분조차도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4번 분도 상대방에게 내가 오늘 뭘 했고 오늘 언제 정도 끝나고 내일이면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될 거다, 이렇게 서로가 의무적으로 싫은데 보고하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런 연락들을 자주 주고받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게 굉장히 서로를 믿음직하게 만든다, 믿게끔 만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 다 욕심이 좀 있어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직업 자체도 손으로 만들고 뭔가를 만들고 직접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주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물며 공대 나왔을 수도 있고, 인테리어, 가구, 공예, 세공 등등, 건축 다 포함돼요. 손으로 만드는 거, 디자인, 도자기 다 상관없어요. 손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작업하고 디자인하고 창조해내고 창작해내고 이럴 수 있는 직업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판매원이라거나 중간 어떤 다리를 놔주는 거래처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무역업 이런 쪽에 종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고 수입 수출 관련된, 그리고 무역업 제가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바다 건너 계속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을 하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필요하고요. 상대가 그렇다면 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냐, 우리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일하다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하다 만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일과 관련돼서 뭔가를 배우다가 만나거나 뭔가 스승과 제자로 만날 수도 있고요. 공적인 관계에서 이어지는 거, 공적인 관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배우다가 학원을 다니다가 과외를 받다가, 혹은 공적인 부분에 필요해서 어디를 가서 뭔가를 연구하고 미리 체험해보고 답사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거나, 내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 업이나 내 학업적인 부분이나
우리 4번분이 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루트로 이 사람을 좀 알게 된다라는 거. 완전히 소개팅일 수도 있는데 이게 사람이 연결된 중간 다리에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개팅일 수도 있는데 단순히 어떤 소개팅보다는 차라리 사교 모임 쪽이 좀 더 나아요. 소개팅보다는. 사교적인 모임이나 사교적 모임을 명분으로 내가 사업차, 직업적인 것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떠한 모임성을 띈다던가 그 모임성의 느낌이 그런 걸 좀 띈다거나 이런 게 좀 좋지 약간 그냥 연애하려고 만나는 소개팅 느낌은 아니에요. 이 두 분이 만나는 게. 계절로 보면 좀 차가운 계절. 가을이 끝나거나 겨울이 시작되거나 봄에 이제 초봄이라거나 그런 느낌 있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점. 완전 생겨울 아니면 겨울에서 봄. 이 되게 차가운 날씨 요쯤이 두 분의 인연이 닿거나 두 분의 인연이 깊어지는데 굉장히 연관성을 두고 있다. 특히나 4번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4번분이 연애 생각이 없어요. 없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나 인내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내가 연애에 막 미쳐가지고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돼. 이 여자가 아니면 안 돼. 이 상태에서 이 사람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내 인연인지도 모를 거고 굳이 관심도 없을 거고 근데 괜찮게 다가올 거고 상대방도 나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라고 나와요. 일밖에 모르고. 약간 둘이 서로 그런 느낌인데 서로가 굉장한 믿음에 끌려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만 하겠는데? 이 사람이라면 나 일하는 것도 이해해주고, 왠지 되게 믿음직해. 이 여자 진짜 믿음직해. 이 남자 되게 믿음직해.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굉장히 끌리거든요. 내면이 단단해요, 두 분 다. 성숙해요. 내면이 깊고 성숙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서로가 좀 끌린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4번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미리 연애 축하드립니다. 오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굉장히 쾌활하고 액티비티한 취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자기 관리도 되게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 그러니까 혼자 되게 잘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자취를 오래 했던 건지 독립을 일찍 했던 건지 몰라도 혼자서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상대방이. 5번 분의 미래 애인이든 뭐 지금 내 애인을 여기에 맞는지 보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든 이 사람은 혼자서 뭐든지 척척 잘해요. 거기다가 좀 서투른 감이 있기는 해.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혼자서 열심히 잘 해왔다. 뭐 독립을 일찍 한 것 같다. 자취를 오래 해봤다라고 하더라도 본인만의 어떤 루트나 습관이 잡혀있는 거지 그걸 또 완벽하게 해낸다라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완벽해지기 위해 굉장히 노력해. 이게 노력이 너무 가상하지 않아요? 너무 보기 좋거든요? 노력하는 스타일이고, 실수를 좀 하더라도,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좀 서툴고 이러더라도 본인이 뭔가를 수습하고, 뭔가를 해결하고, 대처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남의 도움을 막 받으려고 한다거나 의지한다거나 남 핑계 댄다거나 변명한다거나 이러지 않고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내가 나를 키운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분이라서 이 굉장히 괜찮다. 인성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이분이 또 자기관리 잘해요.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실 거고 자기관리도 잘 하실 거고 이분이 일단 그냥 카드 자체만 보면
타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카드에 여러분 이 디자이너가 이 타로 카드 디자이너가 이 주인공 인물들에게 타투를 다 그려놔줘요. 그래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래도 나와 있으니 이미지 리딩으로만 본다면 이 사람이 타투가 있을 수도 있고 대신 이건 그냥 이 카드의 디자이너의 취향일 뿐이니 타투는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 되게 자유분방한 성격인데 이러니까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애도 되게 막 그렇게까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게 되는 이유가 이 사람이 본인의 열정이 넘치고 완벽하고 이런 카드 나오고 있죠. 본인이 여기서 더 완벽해지려면 연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제는 너무나 혼자 많이 생활해왔고 혼자서 살아왔던 시간들이 너무 길고 내가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살고 요리도 하고 책도 읽고 취미생활도 갖고 운동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도 막 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연애다. 내 생각엔 연애만 하면 나는 완벽하다 라는 생각으로 연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될 수 있고 SNS로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서로의 사진, 외모에 이끌리는 카드 나오기 때문에 서로 사진 보고 만나게 되거나 사진 보고 호감 있어서 DM 보내거나 뭐 쪽지 보내거나 카톡하거나 소개팅 있다 그래도 먼저 카톡을 먼저 알려줬는데 사진 보더니 괜찮다. 나 그냥 따로 개인 연락처 알려줘서 연락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선자 필요 없이 우리 둘이 다이렉트로 먼저도 연락하다 만난다거나 여러 방면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이 사람과 외적인 부분에서 먼저 끌리고 상대방이 나의 외적인 부분에도 반하고 그리고 5번 분의 미래 연인 이 상대방이 5번 분의 배려심에도 반한다고 나와요. 내가 이해해주고 배려심 깊은 거. 근데 연출하는 게 아니거든요. 5번 분은 연출한다고 배려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이런 열정 넘치는 모습이 좋아. 너무 보기 좋고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지만 완벽함을 막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형의 모습 되게 성실해 보여. 너무 괜찮아. 그러니까 5번 분 입장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뭔가를 해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귀엽고 저래도 귀엽고 막 다 괜찮아 보여요. 좋게 보여.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되게 본인을 믿어주는 것 같다는 거죠. 내 이런 열정 이런 걸 무모하다 왜 이렇게 실수하냐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꼼꼼히 해야지 이렇게 타박하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5번 분이 지켜봐주고 묵묵히 지켜봐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것 자체가 이게 사랑이야. 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진짜 완벽해질 수가 있구나. 세상에 이 사람을 타박하는 사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이든 뭐든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이 카드를 보면 다 뭔가 탈출하고 싶거나 혼자 떠나고 싶거나 독립하고 싶거나 혼자서 뭔가를 읽어내고 싶다거나 나 혼자 나 홀로 막 자유를 갈망하고 이런 건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독선적인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아마 이 사람이 살아온 환경까지 얘기하기는 약간 오바스럽긴 하지만 유추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이 사람이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목표, 이런 의욕 이런 거를 자꾸 꺾는 말을 했다거나 이 사람의 의욕을 죽이는 말을 했다거나 이 사람 딴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만 타박하고 잔소리하고 못하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잘한 거 10개가 아니라 못하는 거 1개 위주로 막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잘한다는 거 빼고 잘하려고 하는 과정도 빼고 결국엔 그랬네, 뭐 결국에 이렇게 다 하지 못했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더 완벽하게 하려고 열심히 일하고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보면 요식업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몸 쓰는 직업일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일 수도 있고요, 운동 가르칠 수도 있고요, 요리 배우는 취미 있을 수 있고요, 셰프일 수도 있고요, 카페, 음료, 술, 와인 이런 거 취급하는 분, 바리스타일 수도 있고요. 운동과 관련된 체육, 스포츠, 교육, 스포츠와 관련된 교육이나 필라테스, 요가, 명상이 돼도 상관도 없겠고, 복싱,
뭐 정말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면 다른 거 뭐 태권도, 주짓수 등등 뭐 정말 다양한 운동, 제가 지금 예시를 들은 거 외에도 다양한 운동, 몸 쓰는 것들 요런 쪽에 일하거나 재활치료 해주신다거나 물리치료 쪽으로, 의료 쪽으로 간다면 요런 쪽으로 가신다거나 정형외과 쪽 전문 의라거나 이런 쪽에 있는 걸 수도 있고, 건강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분, 건강 프로그램, 건강 관리, 우리 건강을 좀 체크해주는 그런 앱을 개발한다든지, 요리 앱을 개발한다든지, 요리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다 관련이 좀 돼 있을 수가 있겠다. 운동 관련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라든지, 운동 관련한 그런 방송을 기획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관련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직접 운동을 하거나 직접 요리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쪽으로도 관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겠다. 취미 같은 것도 그렇고 두 분이 굉장히 잘 맞아. 그래서 이 두 분은 5번 분의 커플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톱니바퀴처럼 다 이렇게 물려서 다 이렇게 돌아가요. 삐걱대지 않고 다 맞물려. 하나하나가 다 맞아. 상호 보완이 돼. 서로가 성격이. 한 명이 모난 부분이 있으면 한 명이 덜 모난 부분이 있고, 한 명이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한 명이 덜 예민한 부분이 있고, 서로가 장점과 단점을 서로가 보완해주고, 그게 더 시너지를 내서 우리 둘이 있을 때 완벽한 커플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한 게 아니라 두 분은 진짜로 두 분이 서로 있을 때 완벽해져요. 같이 있을 때.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고백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한테 먼저 고백을 받으실 거예요. 5번 분은. 그리고 태양이 내리칠 때, 그리고 비 온 다음 날, 흐린 날, 태양, 약간 극단적인 날씨쯤이 보여지는 데에 비 오는 날, 구름이 좀 낀 날, 흐린 날이나 아니면 아예 햇빛이 쨍쨍한 날, 여름이 돼도 상관없고 겨울이 돼도 상관없어요. 봄, 가을, 날씨 상관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 상관없이 날씨가 이러한 날에 우리의 인연이 좀 닿는다. 서로의 생일이라던가 기념일이 이때 생긴다던가 이렇게 하는 등,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은 나의 어떤 여성스러움과 섬세함과 이런 거에 반한다. 내가 남자라고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약간 여장부 느낌이고 내가 좀 섬세한 느낌일 거예요. 이게 성별이 바뀐다 그래도. 그래서 상대가 나의 섬세함에 반하고 나는 상대의 와일드함과 서툴고 얼렁뚱땅한 느낌이 있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이런 성실함에 반하게 돼서 서로가 커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미 커플이야. 커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하고 사랑하게 될 거니까. 아셨죠? 그러면 5번 분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